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오늘은 조금 쉬는 날이에요, 제가. 그래서 캠핑을 온 건 아니고요. 그냥 차박을 하려고 왔는데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세팅을 좀 해볼 건데요. 오늘 스텔스 차박할 곳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늘 오는 아지트인데 그냥 제일 만만해서 그냥 왔고요. 오늘 여기 오니까 좀 날이 또 추워졌어요. 산이라 가지고 바람은 많이는 안 부는데 그래도 좀 춥습니다. 자, 일단은 자리 세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야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뭐 텐트 하나 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네요, 그죠? 밖에 바람이 진짜 많이 불거든요. 그래도 지금 좀 안에 있으니까 춥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장판 이런 거, 전기장판도 아직 안 틀었거든요. 아직까지 안 춥다는 얘기겠죠? 하고 뭐 움직였더니 뭐 조금 이제 열이 나서 그래요. 잠만 잘 것 같으면 제가 원래는 한쪽만 이렇게 폴딩을 해버리는데 오늘 안에서 뭘 좀 먹으려고 테이블을 하나 꺼내놨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을 꺼내고 뭘 먹어야 되니까 이 자리도 폴딩을 좀 했습니다. 뒤에 자리로. 자, 또 엉망진창인 이제 차 안을 좀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파워뱅크 놓고 그 다음에 테이블 하나 깔고 간단하게, 그리고 전기로 뭐 물 끓이고 하는 게 혹시나 필요할까봐 여기 전기 포트 하나 꺼내놨고요. 여기 짐들은 그냥 차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여기에 짐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차에 바깥에 그냥 다 놔뒀어요. 비 온다는 얘기는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제 가방 같은 거 좀 중요한 것들은 차 안에 다 넣어놓고요. 앞에는 좀 먹을 거 뭐 이런 거 좀 가릴 것들 좀 가려놨고, 뭐 그 외에는 없습니다. 되게 간소하죠. 오늘 먹을 거는 집에서 챙겨온 거는 요 안에 다 있고, 그거 말고 이제 그냥 뭐 부식들 이 밑에 통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자, 일단은 뭘 좀 먹어야 되니까 일단 다 꺼내놓고 시작을 할게요. 편의점에서 요거 하나 사왔습니다. 차 안에서 뭐 불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네, 방금까지 한 1시간 정도 이제 급하게 라이브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한 14명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즐겁게 놀면서 이렇게 라이브를 했습니다. 자, 방금까지 막걸리 한 병 다 먹고 지금 2병째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화장실을 안 가고 싶다. 근데 지금 밖에 바람이 겁나 많이 불거든요. 화장실 가고 또 말을 하니까 화장실 가고 싶기는 한데, 요거 오늘 마무리해서 다 먹도록 하고, 아까 전에 이제 라이브 하면서 편육을 아까 전에 편의점 가서 사왔는데 요건 지금 다 먹었단 말이에요. 안주거리가 좀 없어가지고 지금 에코플로 델타2 모델을 이용을 해서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8% 정도 전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집에서 빵빵하게 충전을 다 해왔어요. 지금 한 200 정도를 쓴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침낭 안에 요 매트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매트는 지금 한 4도 레벨 4 정도로 세팅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얘를 이제 끝까지 올리면 6까지 올라가는데, 6까지 올렸을 때 얘가 얼만큼 전기를 쓰나 보자. 거의 뭐 한 200 정도, 170 얼마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델타2 같은 경우에는 얘가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고프로 배터리 충전하고 있고 스마트폰 충전하고 있고 그 정도만 쓰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뭐 사용 가능 시간 이런 것들도 폰으로 다 제어돼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98% 남아 있고 13시간 정도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AC 뭐 출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입력 부분이 있고 출력 부분이 이렇게 나뉘는데, 출력에 제가 아까 전에 AC를 껐었어요. 집에서 요걸 세팅을 만지작거리다가 꺼져 있는 상태인데, 요걸 모르고
이게 왜 전기가 안 들어오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앱을 켜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요거를 안 눌러놨더라고요. 그래서 AC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았어요. 자, 다시 키면 지금 AC 들어오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얘가 얼마 정도를 쓸 수 있는지 이렇게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전기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꾸준히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의 그래프를 보시면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뭐 요렇게 좀 그래프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포켓배드를 최대 온도 6도로 세팅을 했을 경우 지금 벌써 뜨뜻해지고 있는데 1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요 정도면 내일 아침까지는 충분할 것 같고, 저는 12V 출력하는 건 없으니까 요거는 꺼버리고, 그 다음에 USB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얘도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안에 보면 비품 같은 걸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 다음번에 한 번 더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제가 지금 비프 사운드를 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제어를 할 때마다 요런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가 시끄러워서 저는 그냥 폰으로만 확인하면 되니까 비프 사운드는 그냥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뭔가를 조작을 할 때 소리가 안 나니까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한 13시간 정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니까 오늘 한번, 지금 97% 정도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 여기서 눌러봐도 나와요. 97% 남아있다. 저기 여기 표시되는 거하고 똑같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지금 통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이제 충분히 밤에 사용하는 동안은 쓸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94, 100까지는 안 넘어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19 떴다가 90 떴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술도 한 잔 했겠다. 알딸딸해져 가지고 이제 좀 자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에다가 폰 꽂아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잘 거고요. 지금 밖에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요. 뭐 나무가 흔들흔들 할 정도인데 차는 미동이 없으니까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는 거야. 어저께 잠자리가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지금 도가니가 뭔가 약간 비틀어져서 잔 기분이에요. 뭔가 단차가 안 맞았나 봐. 그래서 지금 무릎이 좀 많이 아픕니다. 좀 앉았다 있다 일어났다 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좀 풀리긴 했는데 어저께 왜 단차가 안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뭔가 좀 불편했어. 자, 어저께 밤 사이에 한 40, 이게 98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한 반 정도 사용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충전할 것들 계속 충전하고 전기 매트 하나 쓰고 있었습니다. 자, 충분히 2박까지도 가능한 정도. 중간에 조금 더워가지고 살짝 낮췄다가 다시 올렸다가 쓰긴 했는데 거의 다 풀로 쓰긴 썼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반 정도 지금 전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이제 태가 좀 떴으니까 얘를 충전을 조금 시킬 건데 지금 반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220V 꼽아서 충전을 시킬 건 아니고 태양광 패널을 오늘 제가 들고 왔거든요. 그걸 테스트도 할 겸 한번 충전을 시켜 볼 거고, 그 전에 얘를 전기를 조금 더 제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에는 혹시 몰라서 사용 안 했던,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전기로 쓰는 코펠 이용해 가지고 물 좀 끓여서 따뜻하게 라면 한 그릇 먹고 오늘 캠핑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650W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네요. 캠핑장에서도 쓸 수 있는 코펠이거든요. 여기에 에코플로에 딱 물려가지고 지금 물 끓이는 용도로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국수는 지금 다 익었으니까 국수도 좀 먹도록 할게요. 아침에 지금 바람은 다 죽었어요. 바람은 죽고 날씨도 그렇게 아침에 새벽이 지나가니까 별로 안 춥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 안에 음식 냄새 빼길까봐 문을 좀 열어놓고 쌀국수부터 먹도록 할게요. 이 쌀국수가 라면보다 뜨겁더라고요. 잘 식혀야 돼. 좋구나. 유튜브에 보면 예쁘게 차박 세팅해 놓고 뭐 안에서 음식도 해 먹고 잠도 자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근데 저는 되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딱 편하게 세팅할 정도, 안전하게 뭔가를 해 먹을 수 있는 정도로만 그냥 해놓고 있는 편이거든요. 지금도 아침에 잠자리를 싹 다 정리를 미리 해버렸고, 레이는 조수석이 폴딩이 돼요. 폴딩이 되면 저기가 마치 식탁처럼 이제 트레이가 생기게 되는데, 저 위에다가, 저게 평탄화가 딱 잘 돼 있거든요. 저 위에다가 뭐 여러 가지 조리 도구도 올리고 식탁 대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들고 먹어야 됩니다. 뜨뜻하니 좋네. 요 밥이랑 카레랑 잘 데워졌어요, 지금. 고소한 냄새 나네. 자, 카레도 뜯어서 딱 요렇게 해서 약간 느낌상 어린애 밥 한 그릇 정도 나옵니다. 와, 카레가 되게 맛있다. 안에 현미가 오독오독오독 씹히는 그런 느낌이고, 뭐 그냥 밥이에요. 뭐 이질감이 별로 없네. 와, 맛있습니다. 이런 다이어트 식품들이 맛은 좀 덜 하잖아요, 그죠? 와, 근데 이 제품 맛있네요. 이거 발열체 넣어가지고 비박할 때 가지고 다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맛있다. 현미가 톡톡 씹히니까 식감이 되게 좋아요. 요거만 만약에 먹는다면 전 2개 정도는 먹어야지 배가 찰 것 같은데요. 한 끼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 짱. 요래 먹고, 간식은 어저께 먹다가 남은 또 킹스칩을 먹어줘야지. 요게 전기가 얼만큼 남아있는가 한번 봅시다. 지금 거의 쓸 만큼은 지금 다 썼거든요. 지금 보니까 2% 남아있죠. 갑자기 얘가 확 떨어진 이유는 그 아까 전에 4% 5% 남아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2%밖에 안 남아있죠. 전열기가 이렇게 전기를 순간적으로 많이 씁니다. 지금 라면 물 한번 데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밥 먹는다고 이제 카레하고 이런 걸 좀 데우니까 확 떨어졌어요. 아까 제가 있던 자리가
좀 그늘이 져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해를 굉장히 잘 받는 자리로 지금 차를 옮겼고요. 안에서 한번 꺼내 볼게요. 일단 사이즈는 굉장히 무겁고 큽니다. 뭐 어지간한 식탁 사이즈, 식탁의 상판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 충전 패널입니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 제가 딱 서 있을 때 제 명치 약간 밑에까지 오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와, 엄청 크다. 장난 아니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아요. 끝에 잭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파워뱅크도 꺼내놓고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그늘 하나도 안 지고 햇볕을 잘 받겠죠. 충전되는 속도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겨울이라 가지고 태양이 그렇게 세지 않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한 300 정도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한 4시간보다는 조금 더 걸리겠죠, 완충하는데. 지금 320, 30, 350까지 한번 올라갔네요. 이런 충전 잭을 꽂는 부분도 모양 자체가 아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선돼서 잘못 꼽을 이유도 없고요. 여기는 수컷, 여기는 암컷,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까만색하고 빨간색으로 돼 있기는 한데 그냥 그 모양대로만 꼽아주면 되고, 여기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적혀 있어요. 모서리 부분 땅에 찍지 마라 돼 있고, 그 다음에 휘지 마라, 그 다음에 칼로 끌지 마라, 뭐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고요. 여기 패널 자체는 저는 유리나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유리 같은 건 아니고 그냥 만지면 그냥 약간 매끈매끈한 뭔가 오돌토돌한 느낌의 그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에코플로도 그 좀 추운 데 있으면 충전 속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햇볕 받으라고 일부러 지금 밖으로 좀 빼놓은 상태입니다. 에코플로는 지금 이거는 델타2 새 모델이에요. 새 모델이고 대부분의 제어를 전부 다 스마트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입출력 제어를 전부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고, 이거 바로 앞에 델타 1300을 써봤잖아요,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서 리뷰를 했었는데 델타 1300을 썼을 때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유일하게 단점이다? 그러면 이제 220V로 충전을 할 때 충전 들어오는 그 수치가 조절이 안 됐어요.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600W로 제한이 걸려 있는 캠핑장에서 만약에 충전을 할 때 그 차단기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좀 단점이긴 했는데, 델타2 모델은 스마트폰으로 충전되는, 그러니까 220V 꼽아가지고 충전되는 그 와트 수를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최대 1200에서 뭐 최저는 한 400m로까지 막 제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00W 제한이 걸린 곳에서도 충전을 할 때 별 무리가 없다는 게 좀 장점이기는 하고요. 뭐 1300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델타2는 1300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엑스트 부스트, 그러니까 고출력을 순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인버터의 고출력 기능도 얘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델타 1300 모델보다는 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 이젠 가격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10 모델이고 하다 보니까 델타 1300보다는 비싸요. 한 제가 160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가격인데, 쟤는 안에 인산 철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배터리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가요. 수명이 길죠. 그래서 거의 한 맨날 쓴다고 쳤을 때 계산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배터리 수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또 금액으로 나눠봤죠. 금액으로 나눠보니까 한 550원대
500원 중반대 한 번 풀 충전을 해서 사용했을 때 500원 중반대로 기계값이 나눠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맨날 캠핑 가는 건 아니니까 거의 평생을 써도 아마 보증 기간도 못 채울 것 같은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한 방에 목돈이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얘를 한 번 쓸 때 얼마다라고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0원대 였어요. 델타 1300 같은 경우에는 1700원대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로 따지고 보면 비용이 저렴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살 때는 목돈이 당연히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할부 한 10개월 정도 좀 지르고 활용을 잘 하시면 충분히 수명 닿을 때까지 뽕을 뽑는다. 그리고 거의 내 수명이 좀 더 빨리 끝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열심히 충전이 되고 있고, 지금 제가 여기에 LCD 부분은 스마트폰의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1분 넘어가면 자동으로 꺼지게 만들어 놨거든요. 물론 한 번 더 보고 싶으면 여기를 누르면 켜집니다. 자, 벌써 21%까지 충전이 됐네요. 굉장히 빠릅니다, 충전 속도는. 태양은 지금 저기 떠 있고요. 좀 오늘은 태양이 센 편이기도 하고 구름이 하나도 가려진 게 없어가지고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충전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열심히 충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차 안에서 따뜻하게 그냥 뭐 홈 만지면서 놀고 있었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본체를 확인하고 얼만큼 충전이 되어 있는지 뭐 그런 걸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스마트폰 어플로 확인이 다 되거든요. 지금 26%까지 충전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터치하고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제 끝날 때까지 2시간 21분 정도 남았고 지금 26% 정도 충전 상태고요. 입력은 370 2, 3 한 그 정도까지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을 쓰면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제어를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델타 1300을 썼을 때는 기존의 이 델타 모델들 쭉 중에서 유일하게 쟤만 델타 1300만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안 되는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델타 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지원이 됐죠. 사용자의 편의 측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단을 눌러가지고 톱니바퀴를 누르니까 여기 상단 부분에 설정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이 이렇게 설비명 변경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이름들로 싹 지워버리고 파파스, 캠핑, 델타 2 이렇게 내 맘대로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 본체에 비품이 나오게끔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폰으로 뭔가를 제어했을 때 그게 확실히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비프 사운드를 켜놓으면 제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AC, 그러니까 220V의 충전을 하고 있을 때 뭐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전 속도를 여기 보면 최저 200W 이렇게 하면 5시간 걸리고요. 1200W로 세팅을 하면 50분 만에 완충이 된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집에서 충전을 했을 때는 1200 정도로 쓰면 되고, 캠핑장에서 충전을 했을 때는 600W 미만으로 세팅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캠핑장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평소 때는 집에서 충전을 많이 하는 편이고 뭐 커피숍 이런 데 가서도 충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1200으로 그냥 맞춰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보면 최적화 배터리 충전, 그 다음에 저소음 충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충전을 할 때 1200까지 이렇게 끌어올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저게 체크하는 부분이 바뀌어 있을 건데 1200W로 바꿔버리면 저게 배터리를 식히는 이게 팬이 엄청 돌아요. 그래서 좀 시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음 충전으로 해놓으면 이제 오래는 걸리지만 조용하게 충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최적화 충전 뭐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소음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집에 있을 때는. 그래서 1200W로 맞춰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시가잭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차에 늘 이렇게 시가잭 연결할 수 있게 차에 비치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게 4A부터 8A까지 지원을 해요. 그래서 가장 높은 8A를 맞춰놨고요.
아무래도 차량용으로 충전을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뭐 집에서 충전을 거의 해서 가지고 나오는 편이라서 차량용으로 충전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엑스부스트 기능을 사용을 하거나 끌 수 있는데, 엑스부스트 기능을 쓰면 얘가 셧다운 될 때까지 출력이 굉장히 심해지면 자동으로 탁 꺼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까지 전기를 인버터를 통해서 뽑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엑스부스트 기능 있고, 근데 저는 델타 1300이든 델타 2든 사용을 해보니까 막 제가 쓰고 있는 그런 장치들 중에서 막 여러 개를 동시에 꼽아가지고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엑스부스트 기능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뭐 저의 사용 방식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배터리 부분에 방전, 충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자, 충전 레벨 이렇게 50%에서 100% 사이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0에서 30 사이에서 방전 레벨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전 레벨까지 딱 도달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10% 정도까지 이렇게 맞춰버리잖아요. 그러면 10%까지 썼을 때 더 이상 전기가 안 나오게 되는 거고, 충전도 80% 이렇게 맞춰놓으면 80%까지만 충전을 시킨다라는 개념이죠. 요 개념도 사실 중요하기는 한데, 그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는 요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서도, 제 노트북이 굉장히 고성능 노트북이라 가지고 85%까지밖에 배터리가 충전 안 돼요. 100% 충전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배터리 성능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설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델타2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충전 레벨, 방전 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산철 배터리로 만들어져 있고 충방전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기존에 쓰고 있던 델타 1300에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썼거든요. 그에 비해서 6배 정도 수명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저는 충전은 100%로 해놓고요. 그리고 방전은 한 10% 정도로 맞춰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AC 출력 시간. 요거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C 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USB로 뽑아 쓰는 거는 전기를 많이 뽑아 쓰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AC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저는 에코플로우를 차박에서 사용을 할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게 겨울철에 동계에 침낭 속에다가 전기 매트를 깔고 쓰는 게 가장 사용 용도가 높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전기 매트는 시간 설정이 안 돼요. 포켓베드는. 그래서 최대 온도 6단계로 설정을 해놓고, 내가 얘를 내일 아침 9시까지만 쓰고 싶다, 그때까지만 잠을 잘 거야 하면 시간을 좀 설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능 자체가 매트에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AC 출력 시간 자체를 나 6시간만 쓸 거야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6시간 이후에는 파워뱅크 자체에서 AC 부분을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AC 부분, 그 다음에 DC 부분을 USB 이런 걸 키고 끌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예약 타임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평소 때는 제가 네버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쓸 수 있는데, 전기를 좀 아껴가면서 사용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시간을 제한해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를 꽂아서 쓸 수 있는 포트가 220V를 바로 쓸 수 있는 포트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12V DC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USB 4개에 USB-C 2개, 이렇게 단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2V DC 같은 경우는 제가 제품을 1개 가지고 있기는 해요. 꼼지락 탄소 매트가 220V 꼽는 것도 있고, 저는 12V짜리도 하나 있거든요. 그 12V 쓸 때도 얘를 얼마 동안 전기를 뽑아서 쓸 거냐라는 예약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저는 그냥 네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델타2를 받자마자 이 앱을 깔아가지고 여러 가지 만져보다가 제일 처음 해본 게 펌웨어였거든요. 펌웨어도 집에서 와이파이 접속되잖아 이거죠. 와이파이에 델타2 딱 이제 물려가지고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니까 거의 한 3분 정도 만에 새 펌웨어로 업그레이드를 하더라고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앱 안에서도. 그 다음에 사양, 이 사양은 눌러보니까 뭐가 나오지? 델타2에 대한 사양이 나오네요. 용량은 1024, 이게 와트시라고 아마 표현을 할 거예요. 무게 12kg.
델타 1300에 비해서는 이 무게가 좀 가벼워졌어요. 실제로 체감했을 때도 좀 가볍다. 한 1, 2kg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크기, 그 다음에 출력은 얼만큼 된다,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시거잭 출력은 이건 DC만 하는 거죠. 12V, 12.6V, 10A, 최대 126W라고 돼 있고, USB-C 출력은 최대가 20V 5A까지 되네요. 포트당 100W, 총 200W, 두 개가 있으니까. 요 USB-C가 100W 정도까지 나오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맥북 같은 거, 그런 거를 바로 220V 꼽지 않고도 바로 물려서 쓸 수 있거든요. 220V를 통해서 전기를 쓰면 인버터를 통해서 220V로 바꿔가지고 전기를 뽑아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충전되어 있는 전기를 쓸 때 손해보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렇게 USB로 바로 쓸 수 있는 전기를 땡겨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전기를 아껴가면서 쓸 수 있죠.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좀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매뉴얼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충전 시간이 얼만큼 남아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끔 체크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 전기를 꼽아서 쓰고 있을 때는 출력이 지금 어떻게 뽑아서 나오고 있느냐, 출력도 보면 입력 부분 따로, 지금 AC는 안 꼽아놨으니까 AC는 0으로 떨어지고 태양광만 375, 376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출력 부분을 딱 터치를 하면 지금 AC는 켜져 있는데 이거 누르면 이제 꺼져요. 그 다음에 DC 켤 수 있고 USB 이렇게 탁 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는 게 스마트폰으로 쓸 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델타2에서만 지원은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델타 모델에서는 다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쓰고 있었던 델타 1300만 요 앱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를 보고 지금 제가 굉장히 신세계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앱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사용자 친화적이고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제가 파워뱅크를 사용하기 전에 뭐 이거는 1300을 썼을 때도 느꼈던 거지만, 보통 우리가 차 안에서 이제 캠핑장에 가면 전기를 늘 쓸 수 있으니까 전기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차박을 하거나 이렇게 노지로 캠핑을 나가게 되면 뭐 인산철 배터리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컨버터도 사야 되고, 뭐 되게 뭔가 살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주행 중 충전기를 사야 되고, 이게 또 차에 매립도 해야 되고, 뭔가가 되게 복잡한 느낌이었는데, 저렇게 일체형으로 요즘은 델타2, 뭐 델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파워뱅크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나 이제 인버터까지 같이 한꺼번에 샥 되어 있는 모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용 측면에서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캠핑, 뭐 낚시, 그 다음에 외부에서 뭐 드론이라든지 RC카 같은 거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은 파워뱅크가 거의 뭐 필수 장비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저거 딱 한 개만 놓고 보면, 지금 제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델타2 같은 경우가 143만원? 뭐 여기다가 할인 쿠폰 먹이면 조금 더 싸게 살 수는 있겠지만 한 143만원 정도에서 델타 1300보다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배터리가 바뀌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140만원 정도라면 꽤 괜찮은 텐트를 한 동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은 분명히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할부라는 좋은 금융 시스템이 있으니까 할부 질러서 미래에 내가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좀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차박을 위주로 하거나 낚시를 자주 다니거나 전기를 내가 외부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자주 쓰는 편이다, 그러면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나는 오토 캠핑장 위주로 다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거 안 사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일 때 아웃도어에서 어떤 상황일 때 전기를 나는 많이 쓰는가,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한 3만에서 6만짜리 보조 배터리로만 해도 충분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220V를 자주 써야 된다, 그리고 충전을 자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내가 주로 캠핑을 간다 하실 때는 파워뱅크는 있으면 되게 캠핑의 어떤 아웃도어 생활의 질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제가 물론 협찬을 받아가지고 델타 1300도 써보고 델타2도 지금 써보고 있지만 동계에 사실 차박을 한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자주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을까지는 어떻게든 뭐 USB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전기 매트로, 그러니까 뜨겁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은은하게 온기를 유지하면서 차 안에서 잠자는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극동계에 들었으니까 220V나 12V DC를 뽑아 쓰는 전기 매트를 깔지 않고는 새벽에 잠을 못 자요. 너무 추워가지고. 뭐 그 정도를 견딜라 그러면 침낭 자체가 굉장히 비싼 침낭을 써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침낭에 투자할까? 파워뱅크에 투자할까? 생각을 해보면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파워뱅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더라고요. 그리고 전기를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홈페이지를 쭉 살펴보니까 배터리만 들어가 있는 추가 배터리를 더 사가지고 다 병렬로 연결을 해서 훨씬 더 많은 전기를 뽑아 쓸 수 있게끔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밖에서 오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끼껏 해봐야 1박 2일, 길면 2박 3일 정도 바깥에 있으니까, 사실 지금 써보라고 델 에코플로어에서 보내준 요 태양광 충전 패널 자체도 뭐 160짜리도 있고 한 400W까지 충전되는 굉장히 큰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더라고요.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태양열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충전 자체는 빨리 되겠지만, 설치를 하고 지금 좀 써보니까 좀 생각보다 많이 커요. 지금 제 차가 작으니까 뭐 레이에다가 저거를 싣고 다니려 그러면 뒷좌석에다가 적재를 하고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피가 크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굳이 태양광 패널이 필요하다면 저는 좀 작은 사이즈, 좀 들고 다니기 간편한 사이즈를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물론 충전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근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좀 부피가 커요. 제가 좀 더 큰 차나 픽업 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캠핑을 만약에 했다고 치면 꽤 괜찮아요. 차에 늘 두고 다니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차가 작으니까 저거를 차에 늘 두고 다니면서 캠핑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박 2일을 넘어가는 정도라면 그냥 델타2 저 본체 하나만 집에서 완충해서, 뭐 캠핑 나오기 전에 1시간만 50분만 꼽아 놓으면 완충이 되니까 뭐 집에서 충전을 해서 가지고 오면 되고, 만약에 노지에서 캠핑을 했다, 근데 중간에 좀 밤에 요거 온열 매트 쓰기에 좀 까딱까딱하다, 애매하다 싶으면 중간에 차 끌고 한번 나가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충전을 좀 해오면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에 충전이 다 돼버리거든요. 뭐 그 정도만 해도 활용할 때는 별로 불편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차에 늘 두고 다니시는 분들은 쟤를 뭐 운전석 뒷자리라든지 보조석 밑에다가 그냥 두시고 저기다가 차에 시거제 꼽아가지고 충전을 늘 해서 다니면서 그냥 쓰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제 뭐 99% 정도까지 다 찼습니다. 일단 잭은 뽑아버리고요. 자, 얘는 이제 끝났어요. 자, 패널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케이블 뽑고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케이블 타이 찍찍이 벨크로 타이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평소 때 들고 다닐 때는 요 정도 부피하고 무게가 나가는데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샤샤샤샤. 자, 지금 차박을 제가 스텔스 차박을 하면서 1박 2일 동안 한번 쭉 써보면서 리뷰를 해보고 있는데, 저는 델타 1300 모델도 쭉 계속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델타2 모델을 받아가지고 지금 리뷰를 해보고 있잖아요.
두 개의 제품을 이제 직접 다 만졌을 때에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비교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안에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갔죠.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부피에 비해서 인산철이 조금 더 이제 불리하다고 하기는 해요. 같은 용량 대비, 같은 크기 대비 인산철이 조금 더 용량이 작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대신에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캠핑을 가면 한 60년 가까이, 얘가 3000회 정도 충방전을 할 수 있거든요. 대충 계산해 보면 한 60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제품 보증이 5년인데 60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거를 다시 지금 얘 가격이 143만원, 쿠폰 먹이면 조금 더 싸긴 한데 한 140만원 정도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번 사용을 할 때 한 500원 꼴, 500원대 정도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싸긴 해요. 비싸기는 한데 계산상으로 쫙 따져보면 그렇게 또 비싼 금액은 아니고, 제가 얘를 수명 닿을 때까지 만약에 캠핑을 계속 다니면서 쓴다고 치면, 지금으로부터 일주일에 캠핑 한번 나간다 치면 60년을 저는 더 살아야 되거든요. 60년 더 살면 저는 거의 100살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얘를 계속 쓸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사놓으면 정말 이 캠핑의 질이 확 올라갑니다. 차박이나 노지 캠핑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캠핑장에 가서도 600와트 제한이 있는 캠핑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거기 맞춰가지고 600와트가 안 되는 제품들을 사서 그것만 써도 되긴 하지만, 집에서 우리가 쓰는 전기 제품들 보면 대부분 다 600와트를 다 넘거든요. 하다못해 커피포트 하나만 하더라도 한 2000와트 가까이 가고, 드라이기 같은 경우도 한 1800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캠핑장에서 아예 쓸 수가 없죠, 집에 있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거를 또 캠핑장에 맞춰 가지고 600와트 짜리를 또 구매를 하면 이중 지출이 되니까, 얘는 충전을 쫙 해놓고, 충전을 못 하더라도 캠핑장에 가면 델타2부터는 충전하는 그 양을, 인임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600이나 500 정도로 맞춰놓고 쫙 충전을 해요. 캠핑장에서 돈 냈으니까 캠핑장 전기를 써야죠. 충전해놓고 얘를 한 1800와트까지, 얘가 엑스부스트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로 내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전기 제품들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런 의미에서 얘는 제가 델타 1300 모델에서는 얘를 캠핑장에 전기를 끌어서 연결을 해가지고 마치 어댑터처럼 쓰는 게 가능할까 싶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게 일부 캠핑장에서는 불가능했었거든요. 셧다운 돼버리니까, 충전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엄청 오래 걸리고 700 뭐 이렇게 제한이 막 걸려버리니까.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캠핑장에서 전기를 마음 놓고 충전을 해가면서 얘를 마치 어댑터처럼 고출력 장비도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긴 합니다. 뭐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얘가 1024와트 정도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뭐 휴대폰 충전은 한 100번 정도까지 완충할 수 있는데, 뭐 100번 정도 충전할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갈 리는 없으니까 그런 계산들은 좀 무용지물일 것 같고, 제가 얘를 실제로 써보니까 전기 매트는 한 2박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돼요. 충분히 커버가 되고, 어저께 제가 실제로 온도를 최고 온도로 올려서 포켓베드를 썼을 때 한 98%에서 출발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 44% 이렇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박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고, 뭐 지금처럼 태양광 패널을 들고 다닌다면 거의 뭐 집에 안 들어가도, 그죠? 완전히 무인도에 떨어져도 평생을 그냥 60년 정도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여름철에는 얘를 사용을 하면 뭐 요즘 캠핑 다닐 때 에어컨도 가지고 다니는, 이동식 에어컨도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캠핑용 전기 냉장고 같은 것도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전기 냉장고를 썼을 때도 한 10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좋은 게, 그 캠핑장 아닌 곳에 갔을 때는 우리가 난방을 하기 위해서 등유난로만 들고 다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팬 히터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팬 히터는 노지에서 못 쓰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팬 히터를 노지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2박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기는 하겠지만, 뭐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차 크기라면 저는 한 30만원 정도 하는 태양광 패널을 같이 사서 가지고 다니면 뭐 전기 걱정은 아예 안 하고 캠핑을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뭐 1000km, 2000km, 3000km 이렇게 보조로 배터리를 계속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설시켜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이따만한 사이즈가 두세 개씩 막 차에 적재하면서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아요.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수한 경우 아니라면 그렇게는 캠핑을 다니지 않으니까 얘 하나, 태양광 패널 하나 있으면 뭐 거진 집을 안 들어와도 상관없을 정도로 전기를 펑펑 쓸 수 있습니다. 앞부분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전원이 켜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가 스마트폰에서 비프음이 나오도록 조절을 해놨으니까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나요. 자, 요걸 누르면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꾹 누르면 오프돼서 꺼집니다. 켜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USB 온오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6개의 단자들을 쓰겠다 하면 얘를 누르면 얘네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USB-C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0W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 기억에는 델타 1300에는 이런 표시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USB-C가 2개가 있고 100W까지 나오니까 얘는 맥북 충분히 뽑아서 220V 어댑터 통하지 않고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USB-A가 있고,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USB-A 단자가 있는데, 이거는 고속 출력이 가능한 거고, 요거는 일반적인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총 4개의 USB-A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그 블루투스 표시가 있고 페어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불이 딱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제 스마트폰하고 얘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얘에 대한 입출력 제어라든지 켜고 끌 수 있는 것들도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뭐 LCD 이 불 들어온 시간을 지금 제가 1분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조정이 다 가능해요. 자,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자, 이만큼만 돌렸을 때는 마치 로봇 얼굴처럼 눈처럼 보이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전기를 충전을 하거나 엑스부스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출력을 고출력 장비를 쓸 때 이 팬들이 확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이 방향으로 나와요. 그래서 뜨뜻한 바람들이 계속 나오던데, 이제 식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돌리면 1300 모델에서는 요 전기를 인입시키는 부분이 옆구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여기 다 몰아놨죠. 그래서 여기를 들면, 자, 여기는 지금 11에서 60V까지 15A까지 충전시킬 수 있는데, 얘는 태양광 패널을 연결을 하거나 혹은 차에서 8A까지 시가잭 충전기를 이용해서 여기에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데, 시가잭 충전을 할 경우에는 완충하는데 한 1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차에 이동하면서 충전이 되지만 그 충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220V 바로 꼽는 데가 있고, 뭐 여기는 리셋하는 부분이, 기계 리셋하는 부분이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여기 AC 온오프 부분이 있는데, 자, 이 AC 온오프를 누르게 되면 소리가 계속 나죠. 총 4개의 220V 꼽는 콘센트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많이 없어도 크게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바로 꼽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멀티탭을 하나 뽑아가지고 내가 편한 쪽에다가 콘센트를 막 꽂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어쨌든 4개나 마련되어 있으니까 다양하게 어댑터, 뭐 충전할 수 있는 220V 전기 제품을 다 꼽아서 사용할 수 있게 총 4개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는 DC 12V 온오프가 있거든요. 이건 캡으로 딱 돼 있는데, 여기를 딱 제끼면 우리 C가잭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장비가 탄소 매트 하나가 딸랑 있는데, 탄소 매트를 쓰는 방법이, 저는 220V도 있거든요. 그 250V를 쓰면 인버터를 통해서 전기를 뽑아 쓰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꼼지락 탄소 매트 같은 걸 쓸 때는 저는 뭐 12V를 쓸 수 있는 그런 어댑터도 가지고 있어서, 여기다가 쓰면 인버터 통하지 않고 바로 전기가 나오니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A 맥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전기를 뽑을 수 있는 잭이
또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장비는 쓰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뒤편으로 넘기면 여기 익스트라 배터리 포트라고 돼 있는데 고무로 돼 있는 캡을 뽑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얘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런 보조 배터리가 이따만 사이즈가 또 있거든요. 그거를 연결시켜서 병렬 타입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파워뱅크에서 전기를 끌어와 가지고 여기로 제어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얘를 이제 협찬 받았을 때 방수팩 같은 거는 이렇게 따로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이제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그 방수팩을, 이 방수 가방을 받을 수 있는 코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정보란에도 다 표시가 돼 있을 건데 그걸 넣으면 무료로 방수팩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 현재 가격이 143만원 정도로 돼 있고 공홈에서 구매하시면 할인 코드 같은 거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겠죠. 요 상단 부분 한번 보시면요, 이 상단 부분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 여기다가 제가 USB 장비 같은 거 썼을 때 이 위에다가 막 다 올려놨었어요. 다 올려놓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위에다가 막 올려놓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점들도 조금 편했는데 여기다가 기능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무선 충전되는 패드가 이 위에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게 탑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폰 같은 거 툭툭 올려놔도 충분히 다 충전이 잘 되겠죠. 델타 1300을 사용을 쭉 했을 때는 가장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부분이 충전 부분. 캠핑장에서 충전을 하기에 조금 불리한 점이 있었다라는 게 있지만 델타2 모델로 넘어가면서 그 충전 속도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불편한 점들은 완전히 해소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어요. 얘는 지금 12kg 정도 나가는데 무게가 좀 가벼워졌다는 것도 장점이고, 최대의 장점은 파워뱅크의 전체적인 수명이 확 늘어났다는 거죠. 거의 6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충방전을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한 번 딱 찔러 놓으면 거의 캠핑을 그만둘 때,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는 얘를 계속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에코플로우 델타2에 대한 리뷰를 마칠 거고요. 뭐 리뷰는 이렇게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차박을 하고 노지로 캠핑을 다니기 때문에 얘를 쓰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릴 건데, 저는 전기 제품을 그렇게 고출력 장치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뭐 전기 포트만 하더라도 캠핑장에 쓸 수 있는 600W 딱 제한이 걸려 있는 그런 것들만 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파티 라이트 같은 거 연결해서 쓰고, 뭐 그 정도.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차에서 잘 때, 혹은 텐트에서 야침해서 잘 때 전기 매트 깔아놓고 쓰는 뭐 그런 용도로 주로 활용을 하게 될 것 같고, 음식을 조리하는 그 전열기구를 써보니까 생각보다 전기를 굉장히 빨리 먹더라고요. 아침에도 뭐 라면 물 끓이고 그 다음에 뭐 햇반 같은 거 좀 돌리고 했을 때도 얘를 썼을 때 금방 배터리가 쫙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조금 아까운 것 같으니까 음식을 할 때는 차박 말고는 거의 뭐 버너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전기를 반드시 써야 되는 제품을 얘를 이용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파파스 캠핑에서 델타2 제품 협찬 지원 받아가지고 1박 2일 동안 스텔트 차박을 하면서 이용을 해봤고요. 저는 이미 델타 1300 모델을 한번 이용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이용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개의 모델을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신형 모델인 델타2가 훨씬 더 낫다. 두 개의 모델을 비교하자면 얘가 훨씬 더 낫다. 장점이 훨씬 더 많으니까 얘를 구매하는 게 조금 더 비싸지만 맞는 것 같긴 해요. 뭐든 전기 제품은 최신 제품을 구매하는 게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더 작은 뭐 미니라든지 이런 모델들도 있기는 하는데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의 캠핑을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는 뭐 미니 리버 이런 모델보다는 그냥 한 번에 가실 때 좀 가격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델타2 모델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태양광 패널 너무 큰 거 말고요, 좀 작은 거 하나 구매를 하시면 전기 걱정 전혀 안 하면서 야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